안녕하십니까. 오늘 특검이 조원석 특검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총장으로서는 저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원석도 마찬가지인데 좀 검찰이면 검찰답게 제대로 이재명 수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재명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이런데 괴물 독재 정권의 출현을 막아야 되는데 검찰이 너무 눈치를 본 거죠. 이원석도 그렇고 심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눈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엄 이후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박세현 서울고검장 거기에 특수본을 만든 거예요. 박세현 서울고검장. 그래가지고 한 500여 명 불러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김용현 장관부터 구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수사권이 없거든요. 수사권이 없는데 그냥 경찰이 하도록 그대로 지켜보면 되는데 검찰이 먼저 특수본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엄 수사한 거 이게 결국 패착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검찰이 토사구팽 당하고 검찰청이 없어지는 이런 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우정 총장이 제대로 이재명 수사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사권이 없는데 불필요한 계엄 수사를 한 이런 데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총장으로서 좋은 평가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수사 이렇게 피의자 피고발인 이렇게 조사를 받는 거 이거는 이제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특검이 개망나니 정신병자, 정신이상자, 미치광이 이런데 특검이 심우정 총장을 수사하는 이거는 이제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혐의가 세 가지인데요. 혐의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첫째 혐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했을 때 그때 적시 항고를 안 했다. 이게 가장 큰 혐의입니다. 그때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죠. 지기현 판사가. 근데 원래 구속 취소라는 게 구속이 잘못됐다.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취소를 했는데 원래는 적시 항고 하면요. 취소 효력이 중지가 돼 버립니다. 취소 효력이 정지가 되면 그러면 이게 한 일주일 이상 또 이게 부당한 구금이 됩니다. 옛날에 형집행정지 제도가 있거든요. 형집행정지. 예를 들어 이제 구금된 사람이 몸이 건강이 안 좋다. 그럼 형을 집행정지합니다. 판사가. 이런 경우에 적시항고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헌재가 위헌을. 그러니까 이제 형집행정지에 적시항고가 위헌이다. 근데 구속 취소라는 거는 형집행정지보다 훨씬 이게 더 구속이 잘못됐다. 이런 이제 뜻이잖아요. 판사가 구속이 잘못됐다고 취소를 했는데 검사가 적시항고를 해가지고 이제 효력을 중지시키면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이런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우정 총장이 대검의 간부들 회의를 한 거예요. 대검의 부장들 다 불러서 이게 옛날에 위헌 판결 난 게 아니냐. 똑같은 취지에. 그래서 이제 적시항고를 안 하고 대통령을 석방한 이걸 가지고 이제 좌파들은 직권남용이다. 왜 적시항고를 안 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고소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조사를 받는 건데 이거야말로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혐의 이것도 웃기는데요. 두 번째 혐의는 이제 계엄 직후에 그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요. 심우정 총장하고 이제 한 3번 정도 통화를 했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계엄이 되면 합동 수사본부가 이제 차려지죠.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니까 거기에 그 검사 파견, 합수단이 원래 검사 다 파견하잖아, 계엄되면. 이걸 이게 그 박성재 장관이 검사 파견을 합수본부에 한번 검토해봐라, 뭐 이런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수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요, 밑에서는 이제 그 당연히 법에 따라 검토해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방적으로 장관이 총장한테 전화한 거 아닙니까? 전화 받은 것도 이게 죄가 됩니까? 그러면 이게 그 전화 받아서 장관이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했다 한들, 근데 검찰총장이 범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관이 전화하면 전화 받는 게 당연하고요. 제가 보기에 뭐 박성재 장관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 일단 이게 법에 따라서 검토는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검토. 그대로 이게 뭐 실행한 건 아니잖아요. 또 이게 실행한들 검사 파견한 게 뭐가 잘못됩니까? 더군다나 이제 심우정 총장은 장관이 전화를 받는 그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됩니까? 이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혐의가 더 뭐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그 방첩사가 이제 그 선관위로 출동했잖아요. 선관위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방첩사 요원 중에 막 조사를 하는데 곧 아마 이게 그 검찰에서 올 거다. 곧 선관위나 검찰에서 지금 올 거다. 출동. 방첩사령부 측에서 이제 그 선관위에 곧 아마 이게 검찰하고 국정원이 갈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진술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미리 검찰하고 선관위에 가기로 국정원하고 미리 그 사전에 협의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방첩사 요원이 진술일 뿐입니다. 곧 아마 이게 검찰이나 국정원이 올 거다. 이거는 이게 방첩사 요원이 그냥 진술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이게 심우정 총장이 뭐 검사를 선관위로 파견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 보기도 어렵고요. 실제 그 대검에서는요, 방첩사하고 어떠한 게 협의도 없었다. 그러게 어떤 파견도 없었다. 실제 파견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이게 방첩사가 검찰에 선관위로 좀 와달라. 그게 뭐가 문제됩니까? 선관위 서버를 검증을 해야 된다. 계엄이니까. 그래서 이제 방첩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정원이나 검찰도 거기에 그 선관위에 뭐 예를 들어 불법 조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사를 위해서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체포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뭐 중국인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 방첩사가 검찰에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게 뭐 검사 간들 아무런 게 저는 잘못이 없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심우정 총장이 관여했다는 아무런 게 증거가 없는 거죠. 아마 방첩사가 대검의 뭐 실무부서에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범죄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 세 가지 혐의가 전부 그 전혀 범죄가 성립 안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혐의로 그래도 전직 검찰총장을 불러서 수사하고 있는 이런 그 광란의 칼춤입니다. 결국 심우정 총장, 그 다음에 그 박성재 장관에 대한 수사는 명백하게 그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다. 아무런 게 증거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이제 그 당연히 뭐 무혐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문제는요, 특검이 워낙 무리하게 광란의 칼춤으로 무리하게 수사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심우정 총장을 뭐 혹시 이게 뭐 기소하거나 심지어 나아가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명백한 보복이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심우정 총장이 총장으로서는 너무 무기력했다. 너무 이게 자고 오면 눈치를 봤다. 그렇잖아요. 그때 단호하게 이재명을 수사하고 추가로 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반드시 이재명을 그대로 그 단호하게 사법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너무 이게 그 자고 오면 눈치를 봤다. 그리고 이제 그 계엄 이후에 또 이게 눈치 봐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불법 수사를 오래 한 거예요.
서울고검에서. 그래서 이제 그 검찰총장으로서 심우정 총장은 이제 그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심우정 총장을 사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좌파들이 특검이 날뛰는 거, 이것도 이게 명백한 정치의 보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하여튼 이 검찰이요. 참 이게 부끄럽습니다. 80년 된 검찰이 이재명 하나에 제거 못해서 결국은 이제 조직이 사라지는 이런 이제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검찰의 자업자득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재명 정권이 자기들 방탄을 위해서 검찰을 없앤 이재명 정권의 잘못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그러나 검찰도 너무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을 그대로 살려준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